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의 장성훈 관리사입니다. 우선 오늘같이 뜻깊은 자리에 연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코로나 확산 등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이 행사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유관기관, 기업인,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그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외교부 윤상욱 심의감님과 무역협회 조학희 본부장님, 코트라 김태호 본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발표를 시작을 할 건데 한중미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업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 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차를 총 6개로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당사국 2에 한중미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중미 두 번째 목차 한중미 FTA의 관세 양호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무역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HS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중미 국가에 수출하거나 중미 국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실 때 원산지 증명서라는 걸 받으시면 납부해야 될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목차는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제 5번 목차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거를 충족해야만 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목차에서는 한중미 FTA 활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한국과 중미 당사국 이해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04년도에 한국과 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총 17개의 FTA 협정이 발효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FTA를 체결한 국가가 찾아보기 힘든 부분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랑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와 FTA를 체결한 이제 전 세계적인 FTA 강국입니다. 중미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1일 날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가장 처음 발효가 되었고 그 다음 11월에 코스타리카가 FTA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날 엘살바도르가 FTA 협정 발효가 되었고 그 다음 올해 3월 1일 날 파나마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중미 FTA 협정에 참여하진 않았고요. 이제 협상 단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과테말라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중미의 물건을 수출하시거나 중미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신다.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중미 FTA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세 양호 유형인데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50에서 많을 경우에는 80개 업체를 저희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업체분들의 현황을 설명을 듣고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서라든가 이런 FTA 업무를 도움을 드렸어요.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방문 컨설팅이 좀 제한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개 업체를 방문해서 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업체분들이 약간 좀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과 중미 5개국이 FTA가 체결됐으니까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미 5개국에 수출할 때 모든 수출 제품에 대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인 경우에 FTA 활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과 중미 국가는 그 수출 제품 중에서 약 한 95%만 FTA가 혜택이 적용되고 있고요. 약 5%는 FTA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기업인분들께서 중미 5개국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 뭐 해외 박람회라든가 이런 전시회에서 중미 5개국 바이어가 저희 한국 수출자분들한테 저희 한국 수출자분님 한중미 FTA CO 발행 당연히 가능하죠? 이렇게 보통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수출자분들은 당연히 이건 내가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이 가능하다고 단정을 짓고 그냥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한중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 5%에 해당하는 제품은 양호를 자국 산업을 각각 보호하기 위해서 양호를 제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입하시거나 중미 쪽으로 수출하시는 제품이 양호에 제외되는 품목이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FTA가 발효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 관세가 예를 들면 기본 관세가 10%라고 했을 때 바로 0%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양호 유형이 있는데 A, B, C, D, K 쭉 나가고 있죠. 양호 유형이 A라고 규정된 품목만 발효 즉시 그 해에 관세가 0% 철폐가 됩니다. B로 규정된 경우에는 3년 단계별로 관세가 철폐가 돼요. 그리고 C는 5년. 예를 들면 한번 E를 볼까요? E는 10년 단계별 관세 철폐입니다. 한국에서 중미로 제품을 수출하실 때 기본 관세가 10%고 10%인 품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한국에서 1억 원어치 물건을 중미 쪽에 수출하실 때 10%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이 1,000만 원의 관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중미 바이어가. 근데 10년 단계별 철폐라는 거는 올해 발효가 되면은 1%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9, 8, 7, 6 이런 식으로 1%씩 이제 차감이 되고 10년이 지나야만 결국은 0%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품이 여기 I 맨 밑에서 이제 세 번째 19년 단계별 철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년이 지나야지 0%가 되기 때문에 즉시 철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우리 제품이 양호가 아예 적용이 제외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세의 양호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왼쪽 열에는 수출국 한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은 수입국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출국 한국에서 맨 위에 코스타리카 쪽으로 아이섀도우를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양호 유형이 A예요. 발효 즉시 관세가 이 기본 관세 6.5%가 0%로 철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FTA 활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밑에 바로 아이섀도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6.5인데 양호 유형이 B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6.5% 관세가 3분의 1씩 매년 철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니카라과 쪽으로 호밀가루가 수출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양호 유형이 Y, 양호 대상이 제외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품목은 FTA 활용을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품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미의 제품을 수출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HS 코드라는 겁니다. 이 HS 코드라는 거는 1988년도 WCO 세계 관세기구에서 국제 협약으로 채택한 그 협정 HS 코드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제 협약이라는 말처럼 전 세계가 동일한 규정을 갖고 갑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HSK라고 해서 HS 코드가 총
저희가 몇 자리가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10자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자리 중에서도 맨 앞에서 6자리까지만 세계 공통 기준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가 8자리고요. 일본은 9자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자리를 사용하지만 그 10자리를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제품이 중미 5개국에 수출됐을 때 현지에서 HS 코드가 어떤 걸로 분류되는지를 반드시 현지 바이어한테 확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을 중미 5개국으로 수출하셨어요. 보통은 HS 코드는 세계 6자리까지가 공통이니까 한국이나 중미 5개국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330410으로 FTA CO까지 발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중미 5개국에서 그 현지 세관에서 이거 HS 코드 틀렸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6.5% 관세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5천만 원 혜택 받았는데 이거 추징당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런 그 실무정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 신고하실 때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HS 코드를 확인하시고, FTA CO 원산지 증명서는 해외 바이어 수입국의 관세청에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한 가지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왜 HS 코드가 앞에서부터 6자리가 공통인데 왜 다르죠? 이런 의문을 많이 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 기능도 있지만 보통 스마트폰에 DMB, 그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품목인 경우에는 전화기로 볼 것인지 영상 재생 플레이어로 볼 것인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HS 코드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FTA CO를 발행하실 때는 중미 5개국뿐만 아니라 모든 FTA 협정에서 현지 수입국 HS 코드 확인이 중요하시고요.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국과 다른 경우에는 그 장표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수출자는 중미 5개국 바이어한테 현지의 수입 신고 필증이나 현지 바이어가 현지 관세청에 HS 코드를 확인하는 그런 서류들, 보통은 어드밴스 룰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이메일이나 기타 수입국 바이어한테 확인받은 그런 입증 자료를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하셔야 돼요. 이 5년이라는 말은 FTA 사후 검증은 5년의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보관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지금부터는 한국에서 중미 5개국으로 물건을 수출하실 때 한중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요청받으시는데, 그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중미 5개국에서 바나나나 어떤 농산물을 수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바나나를 수입할 때 기본관세가 1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1억 원어치 바나나를 수입하면은 10%, 1,000만 원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미 5개국의 수출자, 예를 들면 니카라과 수출자가 한중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니카라과에서 발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한국의 수입자는 이 1,000만 원의 관세를 안 내게 됩니다. 1,000만 원을 내가 그냥 갖는 거예요. 세이브하는 거죠. 당연히 수입자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FTA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를 당연히 요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수출할 때 중미 바이어가 이 한중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당연히 요청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아까 전 단계에 설명드렸던 요청을 일단 왔을 때 가장 먼저 HS 코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HS 코드에 따라서 양어 제외 품목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양어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중미 FTA CO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역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양어 제외 품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중미 FTA CO를 발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출자이면서 생산까지 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원재료를 구매하셔가지고 여기 보이는 마이크를 만드셔가지고 중미 5개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수출자인 여러분들이 생산까지 하시는 거예요. 최종 생산을. 그때는 여기 1번 란은 엑스포터, 수출자를 적는 란이고요. 3번은 프로듀서, 생산자를 적는 란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최종 수출도 하면서 최종 생산까지 하셨기 때문에 1번의 수출자란과 3번의 생산자란은 여러분들의 업체명이 둘 다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완제품 마이크를 한국에서 어떤 업체한테 구매하셔가지고 단순히 그냥 중개무역, 무역상이 되시는 거예요. 트레이딩이 되시는 건데 이때는 수출자 1번 란은 여러분의 업체를 기재하시고 3번의 생산자란은 여러분이 완제품을 구매하신 그 직전에 마이크를 만든 그 업체의 정보를 3번의 생산자란에다가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마이크를 한국에 있는 한 업체한테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한테 이 동일한 마이크를 저희가 OEM을 줘가지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3번 란에 모든 업체를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별도의 어태치, 첨부를 넣어가지고 생산자가 이제 베리어스라고 적으신 다음에 베리어스, 다양하고 그리고 별도의 어떤 첨부 서류를 만드셔서 생산자 업체명 그리고 업체 정보 이런 것들을 별첨으로 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 생산자를 우리가 여기다 적으면은 여기 생산자 연락처도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중미 5개국 바이어가 저희 수출자를 그냥 이제 제끼고 그 생산자에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구매해서 내가 그냥 이제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이제 우측 맨 밑에 보이시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이렇게 내가 비공개를 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이 문구를 여기다가 기재하시면 생산자 정보 노출을 이제 비밀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이번에는 8번 란의 프로듀서 정보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이크를 직접 만들면서 생산까지 같이 했다. 이 경우에는 이 8번 란에는 yes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yes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완제품 마이크를 구매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no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no라고 적으시고 이제 세 가지로 경우의 수가 나뉘는데 이제 FTA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든 그리고 특히 완제품 마이크를 국내 업체들한테 구매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마이크를 만드는 업체한테 FTA 관련된 서류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좀 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 마이크를 여러분이 만드시는데 여기 투입되는 이 손잡이라던가 안에 들어가는 PCB 어떤 이렇게 끝에 있는 요 이제 부직포 같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구매하셨는데 다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구매하셔서 마지막 단계인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셔서 중미 국가로 이제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꼭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FTA 업무 같은 경우는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PCB라던가 손잡이 이런 마이크 원부 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실 때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서류를 각 업체한테 받으셔야 되고 그 각 업체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려면은 BOM 소명서 제조 공정도라는 또 추가적인 서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나중에 이제 138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쪽에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때 여러분이 완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no라고 기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수출자가 내가 그냥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직접 확인했다. 그때는 no라고 적으시고 1번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생산업체가 증빙서류 제공을 했다. 그때는 2번. 생산업체가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을 했다. 그때는 3번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1년에 몇십 건씩 수출하는 겁니다. 동일 제품을. 그때는 2번 란, 블랭킷 피리어드 란에는 최대 1년의 기간을 기재해서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를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는 수출할 때마다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1년에 몇백 건을 수출하시면 몇백 장의 서류를 동일한 서류를 계속 타이핑하셔야 되죠. 이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1년의 기간을 정해서는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내용인데 FTA 사후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A, B, C, D 총 4가지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농산물이나 식품 이런 1차 상품을 생산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모든 가공이 다 일어났다. 이때 기재하실 수 있는 게 A고요. B는 이 마이크를 만드실 때 모든 원재료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사용했다. 이 경우에 B가 되고요. C는 특정 원재료, 핵심 원재료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용했다. C를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D는 저희가 뭐 거의 사용하실 일은 없는데 개성공단 쪽에 역외 가공을,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어떤 부품을 보내서 가공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때 D를 기재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 업체분들은 C를 보통은 다 기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HS 코드가 변경되는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있는데 세번 변경 기준은 투입되는 원재료의 HS 코드랑 최종 완제품의 HS 코드가 달라지는 경우에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일어날 때 일정 부분 부가가치가 발생을 해야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기준입니다. 옆에 9번에 RVC라고 있는데 이 RVC라는 게 부가가치 기준의 영어 약자예요. 그래서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될 때는 BD나 BU, BD는 공제법, BU는 직접법인데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될 때 저희가 작성하시는 서류입니다. 한국과 중미 5개국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제3국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 대만이나 중국이나 어떤 다른 국가 업체가 끼어 있는 거예요. 한국 업체는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 제3국 대만에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대만 업체의 정보를 맨 밑에 11번 리마크 란에 대만 업체의 이름, 국가 그리고 그 정보들을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출자는 1번의 수출자는 한국 업체가 반드시 돼야 돼요. 대만 제3국에 소재한 업체가 수출자에 기재가 되면은 이거는 그 작성 오류입니다. 마지막 기타 사항인데 이 한중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어떤 국내에서 구매한 영수증이나 기타 서류로 객관적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한중미 FTA CO가 한국에서 수출 당시에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협력사한테 원산지 확인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협력사에서도 확인서를 발행하시는데 보통 한 2, 3주에서 길면은 뭐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출 당시에 이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니카라과의 물건이 예를 들면 도착했을 때 이 한중미 FTA CO가 없으면 FTA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일단은 기본과세 10%로 통과는 한 다음에 나중에 한국에서 1년 이내에 이 한중미 FTA CO를 발행하셔서 원본을 보내시면 현지에서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어떤 이런 양식의 오류가 있을 때는 현지 세관에서 45일 이내에 1회 그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 화학 제품과 섬유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장표의 왼쪽 위에 화학 공정 규칙이라고 있죠. 화학 반응이나 정제, 혼합, 배합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그 세번 변경 기준 CTH
그러니까 원재료의 HS 코드랑 완제품의 HS 코드가 화학 제품인 경우에는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재료랑 완제품이랑 HS 코드가 똑같아요.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보통 안 됩니다. 세 번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화학 반응이나 정제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규정이고요. 섬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얌포드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 얌포드라는 거는 중국산이나 해외산 실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실을 구매하셔서 생산해야만 결론적으로 그 의류가 중미 5개국 나갔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물건이 수출됐는데 그 중미 5개국으로 바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제3국을 경유해서 가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이 갔다가 베트남 현지 세관에서 수입 통관이 됐다가 다시 현지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수출 통관이 된 다음에 중미 5개국으로 이제 가는 경우 가정해 보면은 제3국에서 한번 통관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FTA가 끝나버려요. 현지 니카라과나 중미 5개국 갔을 때 FTA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거는 제3국에서 물건이 이제 바꿔치기 될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설명을 들으시는 기업 분들께서는 계약 체결을 하실 때 가능하면 직접 운송으로 가시고 제3국을 경유해서 간다고 하면은 3국에서 통관하신 거는 절대로 못 받아요. 이미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3국을 단순히 배가 경유해서 가는 경우는 많죠. 그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통가선화증권이나 CNM, 비조작 증명서, 보세구역을 거쳤을 때는 보세구역 반출입 확인서 여기 명시된 서류들을 구비하셔야지 나중에 사후검증 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사후검증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확인서라든가 소명서, BOM 이런 서류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는데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 1380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